자막 연구가 여러 가지로 있어 왔는데 저는 오늘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른바 소통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표현들의 어떤 사용을 좀 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왜 예능 자막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봐야 되는가 이라는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능 자막의 성격과 특성을 우리가 살폈을 때 일반 예능 프로그램의 음성과는 별도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2장의 그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자막이 일단은 여러분이 체감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예정에 비해서 질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이미 지났긴 했지만 2006년이랑 2011년 사이를 비교했을 때도 1.5배에서 3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역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전 연구에 지적한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 문장인데요. 첫 번째로 자막이 영상의 맥락을 짚어주고 프로그램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자막이 제작진의 어떤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자막이 방송 내용이나 정보 수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네 번째는 좀 기술적인 변화인데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비선형 편집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좀 자막이 증가하는 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자막이 증가를 한 상태인데 이제 막상 또 자막의 어떤 질적인 속성도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번의 표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예능 프로그램 내 자막이 어떠한 유형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가를 측정한 기존 연구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자막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방송에 나오는 음성을 좀 이렇게 기록하는 측면에 가까웠다면 최근의 자막은 1번처럼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오디오를 대체하거나 3번 뭐 출연자 대사를 받아쓰는 이런 성격들도 있지만 5번과 6번에서처럼 연출자의 생각이라든가 연출자가 직접 뭔가 이제 대사를 던지는 방식으로도 이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그런 내적인 성격도 좀 다양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럴 때 여기서 이제 5번과 6번, 특히 연출자의 생각이라든가 대사를 표현하는 이런 방식의 자막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오디오상에 흘러가는 어떤 음성과 직접적인 내용상 관련은 있지만 그 언어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영상과는 좀 별도의 어떤 성격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능 프로그램의 어떤 문자 언어가 더 이상 어떤 음성 언어에 종속되는 형식이 아니고 자막이 좀 자체로의 좀 특수성을 좀 지니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각주 4번에 이제 적어놓은 내용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방송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이 이제 일본의 것을 좀 차용을 해서 이제 한국에 도입이 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막상 이제 오늘날의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음성과 별도의 어떤 방식으로 자막이 많이 이용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가 않아서 약간 한국 예능 자체의 좀 어떤 변화와 좀 관련이 되는 상태입니다. 2페이지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렇게 연출자가 개입하는 성격의 자막이 증가한 것은 이제 방송 출연자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등장하지 않는 말이 이제 자막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이 예능 자체의 어떤 트렌드가 좀 변화해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그런 리얼 버라이어티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찰형 예능이라든가 이런 성격의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좀 재미없는 상황도 다시 뭔가 편집을 통해서 어떤 연출자의 멘트를 넣어서 좀 재미를 넣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재미가 없는 상황도 어떤 자막을 잘 넣어야지 재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절차상에서 뭔가 좀 신어라든가 아니면 외국어라든가 뭐 그런 표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자막에 이용하게 되는 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제 이 예능 자막을 이제 제가 다루게 된 이유는 자막이 어떤 음성에 좀 부차적인 기능을 하지 않게 돼서 좀 별도의 언어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서 이제 예능 프로그램 전체 이상으로 자막을 봐야 될 좀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방송 언어 평가 기준과 소통성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능 자막을 어떤 언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단 방송 언어의 한 하위 분야고 또 방송 언어는 또 넓게 보면 공공 언어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예능 자막이 이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보시면은 이제 박재현의 2015에서 방송 언어 평가 범주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송 언어를 뭐 공공성, 공정성, 건전성, 정확성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그 각각이 이제 어떤 하위 범주들이 있는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많이 살펴보게 될 신어 같은 유형은 사실 공공성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의 그 세 번째 줄에 뭐 집단 간 소통을 저해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그러니까 이제 은어라든가 유행어라든가 신조어를 쓰면은 좀 소통성이 저해된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신어 같은 유형은 사실 소통의 어떤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데 이제 그 다음 문단인데요.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 같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자막 실태를 이제 조사하는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어떤 소통성의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조사가 좀 대표적일 텐데 거기 보면은 이제 4페이지의 3번인데요. 그 평가 기준들을 보면은 뭐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 뭐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 뭐 긍정적인 자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 범주를 분류를 하고 이게 이제 매 조사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좀 대동소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봤던 그 박재현의 2015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데서의 기준은 일단 3가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 이거는 이제 공공성, 공정성, 건전성을 다시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고 3나는 이제 정확성의 문제, 어문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분석하는 내용들은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좀 관찰하기가 좀 찾아내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뭔가 공공성의 차원에서 좀 더 언어를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통신 언어라든가 은어가 이제 방송 품위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이제 하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이제 이 통신 언어라든가 은어라든가 이런 것이 소통성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분류 태도는 이제 통신 언어라든가 은어라든가 이런 젊은 층의 신어들이 좀 약간 언어의 어떤 질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좀 전통적인, 좀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번에서는 이제 바람직한 공공언어의 요건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건 기존 연구들에서 이제 공공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연구자마다 그 하위 부류는 다른데, 어쨌든 이제 이 방송 언어, 예능 언어도 이제 방송 언어고 그것이 또 공공 언어의 이제 하위 성격이면은 이런 어떤 요건들을 이제 만족을 시키는 것이 좋을 텐데 여기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은 그 신어라든가 그런 뭐 흔히 유행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제가 밑줄을 지금 순정성과 용이성에 이제 줄을 쳐놓았는데요. 소통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용이성에 해당하는 좀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뭔가 분석을 할 때는 그 어떤 신어라든가 유행어 이런 것을 어떤 언어의 순정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일도 이제 꽤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약간 신어라든가 뭐 유행어 이런 종류들이 좀 언어 규범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태도를 좀 여러 가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우리가 신어라고 하는 것을 예능 프로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혹은 이제 사용을 좀 이게 절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관점이 이것이 이제 규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사용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이제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컨대 이제 2, 3장에서 논의한 예능 프로그램의 언어 평가에 있어서 소통성의 관점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방송은 공공언어적 성격을 가지므로 방송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점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언어들, 주로는 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성이 떨어진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통신 언어 역시 이제 우리의 현실 언어의 한 축이긴 하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방송의 경우에는 이제 일방적인 좀 수용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예능 프로로 갔을 경우에는 예능 자막의 경우는 예전 같은 어떤 음성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인 어떤 내용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도 표현들도 예전보다 훨씬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청자의 어떤 이해도, 소통성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소통성과 관련해서 이제 예능 자막이 제기하는 문제들인데요. 4.1에서는 어떤 유형들이 소통성과 이제 연관되는가를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4.1, 첫 번째는 이제 신어인데요. 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요즘 예능 자막에서는 통신 언어를 중심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특히 이제 예전 예능은 약간 유행을 약간 좀 선도하는 좀 그런 입장이었다면, 요즘의 경우에는 어떤 외부 세계의 어떤 통신 언어가 유행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최대한 잘 세련되게 가져와서 잘 적용하는 방식에 좀 가까워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4.2에서 좀 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외래어랑 외국어가 이제 방송, 일상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언어에서도 좀 많이 사용되는 것이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언어 현실사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외래어라든가 외국어 단어가 이제 단어 외에도 이제 구라든가 이제 문장 차원에서 좀 외국어 문자를 그냥 이용해서 사용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여전히 소통의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페이지의 5번과 6번 같은 것을 보시면은요, 5번은 이제 고마자가 그대로 이제 화면에 노출이 된 상태인데, 이제 나 같은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이제 그냥 자막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능 자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성이 나가고 그것을 이제 표기한 이런 구성이 아니라, 음성은 음성대로 나가고 이제 그것을 뭔가 다른 방식으로 더 재미있게 보완하는 형태로 제3의 어떤 문자들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이제 외국어 문장이 그냥 노출되는 것은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6번처럼 이제 좀 뭔가 한글의 형태를 좀 파괴하는 그런 형태들도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자막에 사용되는 비문법적인 표현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많이 이제 언급된 것들입니다. 7번과 8번 같은 경우인데,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근이라든가 어간이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실제 조어상으로는 이게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예능 자막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고요. 8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관형사형으로 그냥 끝나는 문장이 뭐 갑자기 무서워서 다시 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완료되지 않는 식으로 자막에서 잘 쓰이는데요. 이런 방식은 이제 예능 자막 외에도 통신 언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구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영상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 기반해서 약간 생략이 가능한 것들이 좀 지워진 형태여서 이게 문법적으로는 사실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소통의 측면에서는 사실 3번의 경우는 이 비문법적 표현의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이제 뭔가 소통의 차원에서 봤을 때 자막에서 보이는 특성들인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세 번째 것을 제외하고 일단 신어 그리고 외국어 표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성을 한번 직접 뭔가 좀 설문조사류로 검토를 해본 것이 4.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들을 이제 실제로 시청자들이 혹은 그냥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조사를 한 것이 그 8페이지에 설문조사 대상 단어 소개 부분에 나온 12개입니다. 뭐 의느님, 뭐 아카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카, AKA, 이거레알, 뭐 디스, 마린못, 치트키, 인싸, TMI, JMT, 니은니은, 페피, 심쿵 이렇게 12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만들어진 시기도 좀 다르고, 이제 어떤 단어들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들입니다.
각주 16번에 그것에 대한 뜻을 좀 적어 놓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것들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젊은 세대들의 어떤 조어 방식이라든가 그런 문화들을 좀 반영하고 있어서 뭔가 확인을 해보려고 선정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일단 형식상으로는 요새 만들어지는 단어의 어떤 형태론적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9페이지에 이제 9번처럼 9번은 이제 아까 12개의 단어를 다시 이제 분류를 한 건데, 뭐, 마린못이라든가 페피 이런 것들은 이제 글자라든가 문장의 이제 앞글자를 따오는 형식, 이런 것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방식이고요. 뭐, 이거 레알 같은 거 할 때 이제 뭔가 초성만 따서 만드는 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의느님처럼 이제 두 가지를 뭐 의사와 하느님 이걸 나눠서 이제 붙이는 형식들도 좀 많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형태론상으로 이제 좀 잘 의미가 좀 와닿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MBC 우리말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발제를 했던 내용을 좀 기반으로 다시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과 이제 MBC 직원들 같이 좀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에서 이제 물어본 것은 12개의 신어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일단 물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런 단어들이 이제 예능에 등장했을 때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이제 숫자는 다르지만 총 이제 한 3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3, 40대가 좀 많은 편이고, 젊은 10대라든가 60대는 약간 수요가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신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은 것은 젊은 층에서 조금 높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래프로 드린 것이 12페이지, 11페이지에부터 12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사실 어휘별로도 이제 이해가 되는 정도는 많이 다르지만, 예컨대 뭐 12페이지에 뭐 9번에 JMT 같은 이런 유형의 단어는 굉장히 좀 최근에 만들어진 거여서 좀 50대, 60대 이상에서 많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제 각 단어에 대한 세대별 이해도 분석인데요. 이것은 그냥 뭐 분석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냥 간단한 그냥 설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60대 이상에서 특히 이제 이런 어휘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굳이 이제 이것들의 이해도를 나열해 보자면 10번처럼 10번의 순서로 이제 이해를 앞에 있는 것을수록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뒤로 갈수록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친숙한 상태여서 뭔가 심쿵이라든가 뭐 의느님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알려진 어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휘들이 이제 왜잘 이해를 못하는가 뭐 이런 것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 근거는 좀 없지만 이제 굉장히 좀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좀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표현들, 그러니까 뭐 치트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문화 자체를 경험할 일이 없으면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 13페이지 상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본 다음에 다시 질문을 더 한 것이 이런 단어들이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에 나온다면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는데요. 물론 이게 단어 전체, 12개 전체를 다 주고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일부 몇 개를 이제 이해한 그런, 사람들은 그 대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걸 많이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역시나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젊을수록 이제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는 좀 통신 언어랑 좀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그 국립국어원에서 했던 그 국민 언어인식 조사 보고서 이런 데도 보면은 뭔가 통신 언어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런 응답을 한 응답자들도 굉장히 50% 이상 넘은 상태였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 언어가 방송이라고 하는 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이 세대 통합의 어떤 문제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제언을 한 것이 1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일단은 단순한 결론이지만 일단은 신원은 정도는 다르지만 세대별 수용도가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어떤 시청자층을 좀 고려를 할 때 신원 수용도를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어떤 특정 프로, 어떤 프로는 뭐 10대라든가 20대 젊은 층을 겨냥하는 프로가 많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방송은 전체적으로 모든 세대를 좀 아울러야 한다라는 그런 대전제를 우리 갖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신어라고 하는 것의 쓰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역으로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좀 신어 같은 것을 좀 오히려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세대 통합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그림을 넣어드린 것이 이제 최근에 국민남편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인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프로그램의 어떤 화두였는데, 인싸는 이제 인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기 때문에 이 프로에서는 이제 인싸를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뜻을 좀 풀어서 짧지만 가볍게 지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말이더라도, 어려운 말, 또 익숙하지 않은 말이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학습을 이제 학습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신어라고 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그냥 단순히 보는 것 이상으로 어떤 신어는 괜찮고 어떤 신어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어떤 좀 세부적인 규칙, 원칙 등을 정하는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컨대 이제 JMT 같은 경우에는 이 JMT가 이제 존맛탱이라고 하는 말의 그 앞글자를 딴 것인데, 그 앞에 있는 그 J가 사실은 이제 욕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JMT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이제 배우는 사람들도 꽤 많아서 우리가 방송에 어떤 나가는 언어로서는 좀 부적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방송 자막의 예능 자막의 어떤 특수성 속에서 다양한 신호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용 정도를 시청자들의 어떤 소통성의 측면에서 걸러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문은 방송 환경과 자막의 성격이 다양화된 현 시대에 방송 언어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의 하나인 소통성의 관점에서 예능 프로그램 자막을 평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자막에 등장한 신어들에 대한 이해도를 설문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조금 어떤 정확성, 순정성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발표문을 통해서 방송 언어와 공공성이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그리고 자막의 기능과 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소통성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 발표문에서 소통성을 평가하는 대상이 방송 언어 전체인지 아니면 이제 특히 자막인지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자막이 가진 어떤 지위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이제 다루셨는데, 뒷부분에 설문조사할 때는 그 자막의 어떤 특수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느님 등의 신어들이 자막에 나올 경우 이해도를 묻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자막으로 쓰일 때와 그냥 발화에 나타날 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표자께서 예능 프로그램은 주 시청자가 젊은 세대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대부분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혹시 예능 프로그램 중에도 좀 더 윗세대를 주 타겟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전국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10대에서 30대보다는 더 윗세대가 즐겨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프로그램은 거의 자막은 없는 것 같고, 혹시 또 그런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이 자막을 활용한 경우가 있다거나 하면 같이 조사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발표문에 쓰진 않았지만 지금 발표를 다시 들으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좀 의아한 것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에 저는 10대에서 60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쭉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10대가 오히려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20, 30대보다 수치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 12개 조사 결과도 그렇고 그 예상 13페이지의 예상 이해도 여기에서도 그렇고 조금 10대가 오히려 20대보다 낮은데 이게 혹시 여기서 10대가 정말 10살에서 19살인지 아니면 청소년층인지 약간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발표문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듯이 어떤 소통성이 과연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유형 중에 예능은 공공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언어이기 때문에 사수해야 하는 어떤 그 정도가 있을 텐데 그걸 뭐 질적, 양적으로 어떻게 좀 규정하고 좀 실용적으로 어떻게 이런 규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에 발표자께서 기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좀 적절한 지적들이었던 것 같은데 좀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일단 논의가 워낙 거칠어서 이제 상세히 적지 못한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뒤에 설문조사에 나왔던 단어들 신어들이 사실은 그게 음성으로 나가는 것과 자막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고 다만 이제 그런 두음자라든가 아니면 초성자 같은 그런 유형들은 말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좀 그런 형태적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예능 자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확대가 되고 또 프로그램 성격에 기반해서 이제 좀 변화를 한 결과 그러니까 음성은 굉장히 정제된 그냥 일상 대화인데 그것을 약간 자막으로 좀 과하게 재미있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지금 말한 단어들이 막상 그 육성으로는 거의 등장을 하질 않는 상태여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자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시청자층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제 좀 3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능에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런 비교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MBC는 아니지만 뭐 불타는 청춘 뭐 이런 프로 보면 약간 좀 컨셉이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JMT라든가 이런 신호가 잘 등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뭔가 보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설문조사 결과 이제 10대가 더 이해를 잘 못한다, 20대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게 사실 저도 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신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예컨대 뭐 의느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흘러간 신어에 좀 가까워서 사실 10대가 잘 알기 어려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 추정입니다만, 또 혹은 뭐 아예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뭐 JMT 같은 그런 용어들은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한 중고등학생, 보통은 거의 고등학생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 제가 이제 소통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소통성을 기준으로 어떤 정도의 등급이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사실 지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또 신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나왔을 때는 잘 모르다가도 금세 사실은 또 언중들한테 쉽게 사용되는 일들도 많거든요. 언어의 단어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뭐 심쿵 같은 단어도 2015년 초만 해도 이런 단어가 있다고 소개가 될 정도의 언론에서 소개되는 급이었지만 이제 와서 올해 초에 이제 설문조사 했을 때는 60대들도 굉장히 심쿵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여서 뭔가 이제 그게 전파가 되는 것들은 또 이미 또 시간이 가고 나면은 정말 신어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 단어에 어떤 점수를 부여하고 이런 방식이 좀 쉽지가 않아서 저도 거기까지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이제 적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